네, 안녕하세요. 목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IP 사업개발실장인 박수흥이라고 합니다. 금일 크로스파이어 드라마 성공 비결 및 향후 IP 확장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게 될 텐데,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무역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스마일게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게임 회사이자 좀 더 많은 유저와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게임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게임 타이틀들은 저희가 서비스하거나 개발하는 게임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대표작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임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크로스파이어랑 에픽세븐이랑 로스트아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발표할 크로스파이어가 이제 메인, 저희 회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메인 타이틀이고요. 크로스파이어 관련된 수치들은 추후에 조금 발표하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저희 두 번째 핵심 IP인 에픽세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픽세븐은 풀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턴제 RPG 게임입니다. 한국에서 2018년 8월에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약 150개국에 누적 한 62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한 히트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저희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사흘 전이었나요? 그때 수출의 탑 7천만 불을 달성을 할 정도로 수익성이 수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로스트아크라는 또 메이저 게임이 있는데, 이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인에게, 그러니까 대중 공개를 트레일러로 한 게 약 2014년 지스타 때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그 트레일러를 공개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당금질을 많이 하다가 2018년 말에 정식 런칭을 한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이제 구글 최고 인기 검색어로 등록이 되고, 동시에 다음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 6관왕에 오르게 되는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PC방 순위 10위권 안쪽으로 안착을 했고, 지금 글로벌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러시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쯤에 저희가 북미 등 유수의 파트너사를 활용해서 북미 등지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저희 회사의 주요 게임 타이틀 3가지가 있는데, 사실 수출 지표면이나 기타 IP 다학화 사업의 성과면으로 조금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창업자께서 게임 산업 최초로 문화 훈장을 수음받으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오늘 발표 주제의 핵심인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크로스파이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첫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글로벌 총 유저 수가 10억 명이 넘는 초대작 게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유저가 10억 명이라는 것은 PC와 모바일 게임을 합산한 수치고요. 더불어 저희 게임 업계에서 이제 동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있는데, 동시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약 800만 명 정도까지 찍었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420만이라는 동접 수치가 월드 기네스 레코드에 올라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80개국에서 서비스 지금 진행 중이고,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넘버원 FPS 게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더불어 매출을 보시면 PC 게임만으로 봤을 때 글로벌 누적 매출이 한 12조 원 정도 되는 메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파이어를 활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IP 다학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목표는 저희 크로스파이어 IP가 게임 IP를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IP, 즉 하나의 문화 컬처로 성장시키기 위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각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크로스파이어 IP를 활용한 저희가 정말 다양한 다각화 사업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다각화 사업을 보통 게임 IP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게임이 잘 나가는데 뭐 고민 많이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게임의 세계관이 있는데 게임의 세계관을 강화해서 결국 IP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씨드, 씨앗이 되겠죠. 그것을 세계관에 심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는 세계관 강화 및 확장 작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학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영상 사업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 주제가 될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드라마 외에도 저희가 언론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는 크로스파이어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미국 배급사인 소니 콜롬비아 픽처스와 함께 기획 개발 중입니다. 더불어 중국 아시아향 e스포츠 드라마 외에도 저희가 퓨전 밀리터리 장르의 드라마 한 편을 또 추가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영상사업단에서는 사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게 영상 콘텐츠 예를 들면 예능이나 애니메이션 등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문학작품 쪽에서는 저희가 문학작품은 사실 세계관을 담아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매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와 요소를 좀 최대한 풍성하게 소화할 수 있는 비글로 보고 소설이나 웹소설, 웹툰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베이스드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테마파크나 체험관 등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초중경에 저희가 중국 수저우라는 도시에서 그 레이저 대항 체험관을 하나 세팅을 해서 실내 테마파크 사업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또 2호점을 상해 내에 오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테마파크 외에도 사실 실외 테마파크 기회도 다방면으로 좀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비 상품 쪽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모습 컨텐츠를 좀 고민 중인데, 소비 상품이라 하면 저희가 게임을 개발해서 게임의 에셋들을 활용해서 게임 유저들에게 로얄티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의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왕구나 왕구면 장난감이죠. 그 외에 피규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터인데, 이런 다양한 다채로운 상품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IP의 가치를 제고하는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드라마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근데 사실 IP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스마일게이트가 IP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격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게임 IP 기반의 컨텐츠를 좀 더 퀄리티 향상, 퀄리티 업 시키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게임의 타겟을 확대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IP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IP 사업은 당장의 수익을 창출한다라기보다, 물론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좀 먼 곳을 바라보는 작업,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행위로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IP의 가치가 제고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드라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컨텐츠 퀄리티 향상 측면에서는 저희 드라마가 청춘 로맨스물 장르의 e스포츠 장르를 접목시킨 드라마입니다. 저희가 게임을 저희 크로스파이어 게임이 사실 1인칭 총싸움 게임이에요. 즉 플레이어인 제가 크로스파이어의 캐릭터 안에 들어가서 총을 쏘는 게임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조금 있는 게 캐릭터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좀 더 매력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드라마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또한 게임과 요새 게임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e스포츠를 좀 접목해보면 뭔가 크로스파이어 IP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신선한 소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드라마 사업을 추진했고, 두 번째 큰 이유였던 타겟 저변 확대 측면에서는 저희가 청춘물 장르의 드라마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는데, 저희 크로스파이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FPS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 남성향입니다. 남성 타겟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춘 로맨스물의 드라마를 통해서 타겟 저변을 확대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e스포츠의 관심 타겟,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는 e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 또한 유인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 저희 게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2년 이상의 장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들이 과거에 예를 들면 10년 전에 플레이하다가 이탈하신 유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크로스파이어 IP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드라마 사업을 추진했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나아가는 방향은 크로스파이어 IP를 보다 사랑받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IP, 하나의 문화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드라마 팀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IP 홀더, 즉 IP의 주인인데, 저희가 사실 드라마가 총 36부장의 초대형 스케일입니다. 굉장히 호흡이 긴 드라마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IP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는 플레이를 많이 해보셨거나 또는 잘 개발할 수 있는 드라마적으로 파트너사, 즉 제작사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는 써져 있지 않지만 유억이라는 중국의 제작사를 확보를 했고요. 흥행작이 무척 많은 상해 기반의 드라마, 영화 제작사입니다. 그러고 저희가 그들과 합심을 해서 저희가 IP 홀더니까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크로스파이어 IP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고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요소들은 뭐고 더불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어떤 건지 나열을 해봤고 그거를 토대로 제작사와 합심하여 밀리터리 드라마 쪽에서 일가견이 있는 작가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청춘 로맨스물이 결합된 드라마다 보니 결국에는 약간 로맨스물이나 아니면 편집 쪽에서 좀 장점이 있으신 감독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용이 감독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사와 작가, 감독님과 함께 저희가 원고를 완성하죠. 그러니까 드라마의 컨셉을 잡고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원고를 작성했는데 이 원고를 가지고 저희가 주연 배우 캐스팅을 좀 여러 군데 다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뭐 아마 한국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엑소 출신의 로안이라는 중국 내에서 되게 핫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먼저 원고를 보고 자기가 주연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하셔서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분을 캐스팅을 했고요. 더불어 저희 드라마의 주연 2 격에 해당하는 우레이라고 중국의 유승호 정도 격 되는 아역 배우 출신의 대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을 추가로 캐스팅해서 결국에는 투탑 주연 배우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을 했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드라마가 가장 잘 방영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방영을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중국 내에 텐센트라는 강한 우군이 있거든요. PC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해주시고 저희 모바일 게임도 같이 하고 있는 텐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계열사 중 하나인 텐센트 비디오, 중국 내 OTT 탑 계열사입니다. 그쪽과 협심을 해서 결국 저희 드라마를 OTT인 텐센트 비디오를 통해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e스포츠 드라마를 만드는데 저희가 가장 집중했던 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되게 조화로운 앙상블을 만드는 것이다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드라마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에도 조금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가 36화에 총 18억 뷰, 그리고 OTT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점 9.0이라는 드라마 본연의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요. 제가 왼쪽 표, 하단의 표를 보시면 방영 6주간의 드라마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이유가 저희가 1편부터 36편간 그 방영이 되는 시기에 어느 한 편이 집중적으로 인기가 좋았다 또는 나빴다 했었던 적은 없어요. 되게 고르게 인기가 좋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라마 본연의 성과 이후에도 사실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봤던 게 게임 연계의 성과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게임 회사다 보니까 게임에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기획단에서 했고 그거를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랬을 때 게임 연계 성과로 저희가 발굴한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다변화를 통해서 게임 신규 유저가 많이 증가했고요. 더불어 게임을 과거에 플레이하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드라마 자체가 향수나 추억 코드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매출도 증가를 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드라마 내 주연 캐릭터 2분에 대한 캐릭터를 게임 내에 심어서 한정판 아이템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드라마 컨셉에 무기 세트를 출시해서 추가 매출을 도모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연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크로스파이어가 사실 대단히 큰 e스포츠 리그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e스포츠 드라마로 포지셔닝 했던 이유도 이건데 사실 드라마 평가가 좋아서 e스포츠 관계자들 예를 들면 뭐 유명 선수들이나 해설진분들이 드라마 평을 굉장히 좋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e스포츠 업계 내 크로스파이어가 가지는 위상 강화에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e스포츠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강력한 IP, 캐릭터, 그리고 연출력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중국 내에서 저희 드라마가 방영된 그 중국 드라마 제목이 천월화선인데 이게 저희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명칭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의 이름과 게임의 이름이 똑같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이름이 똑같다라는 뉴스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화제를 중국 내에서 유발을 했고 더불어 기존에도 e스포츠 드라마들이 좀 있기는 해왔습니다. 단지 저희는 차별화를 했던 게 크로스파이어라는 강력한 IP를 그러니까 실존 게임을 그 드라마 내에 심었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이탈 유저의 향수나 현재 유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었고 게임 연계 캐릭터나 무기 출시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드라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캐릭터 측면에서는 이게 e스포츠 로맨스물이다 보니까 e스포츠 플레이어들의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e스포츠 팀이 많이 나올 것이고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게 표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뤄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각각의 매력에 더해서 캐릭터 간 세세한 관계 설정에도 매우 주력을 했고 그것이 좀 좋은 성과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더불어 그 드라마 내 초풍이라는 주연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루안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루안이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한 연기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자체가 루안의 힘으로도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힘빨을 받아서 좀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출력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10년 간극의 평행세계관 컨셉을 좀 심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 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을 때 베이징의 모습들을 구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고증을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이것들 또한 굉장히 큰 공감을 형성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특히 청춘 로맨스물이라는 좀 많이 다른 장르를 연출력으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했던 것도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출력 측면에서 중국 특유의 유머 코드라든지 아니면 액션씬, 위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녹아냈던 것이 드라마의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크로스파이어 앞으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파이어가 PC게임이 출시된 지 연 12년, 1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2015년 말쯤에 창전왕자라는 크로스파이어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해서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로 소비 상품들에 좀 주력을 해서 기존 게임 유저들의 로열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했고 작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각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스팟들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실내 테마파크 등을 거점을 마련해서 유저들에게 뭐 다른 좀 색다른 재미를 주고자 하였고 동시에 저변 확대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뭐 크로스파이어 IP를 활용한 게임 다각화 모바일 SLG 게임도 개발했고요. 동시에 지금 소개드린 중국 아시아양 e스포츠 드라마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뭐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실내 테마파크 2호점을 중국 내에서 중국 상해 내에서 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다양한 많은 사업들이 좀 공격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크로스파이어 후속작이나 업그레이드 버전이 PC게임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엑스박스 콘솔 게임 또한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블록버스터 영화라든지 밀리터리 드라마 또는 실외 테마파크까지 여러 군데 성역이 없는 무한한 확장을 통해서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하나의 컬처, 즉 종합 엔터테인먼트 IP가 되는 곳이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본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한국에서 저 e스포츠 드라마를 내년 초에 방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찮으시면 되게 재밌는 드라마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웅 실장님의 인상 깊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게임사가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지재권을 확장할 경우에 직면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네, 뭐 되게 좀 좋은 질문이시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세계관 강화 쪽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IP를, 그러니까 게임 IP를 특히 그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때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게 기존의 IP 에센스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을 먼저 잘 염두를 해보고 우리 IP가 나아갈 방향성을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인라인 해가지고 IP 사업들을 다각화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받아들일 때 이 IP가 동일한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